네, 11월 1일 수요일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가 또 오픈을 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반등이 나오곤 있지만 시원찮은 반등이에요. 네. 지금 오전장에 그래도 1%대 상승세 보이나 했더니 지금은 또 다시 강보합권으로 조금은 빠졌거든요. 네. 오늘장 왜 이런 거예요? 일단 뭐 반등이 나온다는 것만 해도 다행이고요. 어제 그래요? 제가 이제 초강력 호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11월이다. 10월이 끝나는 것만 해도 강력한 호재다. 뭐 어쨌든 9월 달에 코스닥 지수가 10% 정도 이제 하락을 했고 네. 10월 달에 12.5% 도합 이제 두 달 동안에 무려 한 24%가 이제 급락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코스닥 시장의 이제 하락폭을 감안하면 이제 뭐 올라갈 일만 남은 게 아닌가. 그리고 월가에서도 지금 약간 이제 좀 긍정론들이 이제 막 다시 나오고 있는 게 주가가 워낙 좀 과도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에너지는 이제 충분히 좀 모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오늘 우리 국내 증시의 이제 반등이 아주 화끈하지는 않지만 조금 이따가 이제 키워드 좀 풀어드리면서 이게 왜 화끈하지 않은지 딱 이유가 있거든요.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런 이제 이유를 좀 잘 피해서 시장이 이제 좀 강력하게 상승을 하고 지수가 이제 추세적인 이제 반전을 좀 만들었을 때 네. 11월, 12월에 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우리가 잘 좀 옥석 가리기를 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영민 매니저님이 오늘장을 딱 키워드로 확실하게 정리를 해 오셨으니까요. 키워드 정리한 거 들어보고 또 그 안에서 힌트를 찾아서 오후장 대비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탁벅스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키워드를 매일 이렇게 요약하시는 것도 보통 네. 일이 아닌데 정말 이게 감사합니다. 사실 종목 뽑는 것보다 키워드랑 한 줄 레시피 뽑는 게 더 힘들어요. 오늘은 어떻게 또 요약을 해 오셨을지 그렇죠. 매일 하나하나 똑같은 볼게요. 얘기를 또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오늘 이제 우리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이제 반등이 조금 이제 약한 이유 방금 이제 언급드렸던 것처럼 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이제 에코프로 BM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이제 우려가 워낙 좀 강해요. 근데 이제 간밤에 다행히 테슬라는 조금 반등이 좀 들어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한 3% 정도씩 이제 장 초반에는 반등이 좀 들어왔었고 장 초반에 반등이 들어올 때는 코스닥 지수가 좀 시원하게 올라가는 듯한 모습이 좀 나타났거든요. 근데 에코프로 BM이 또다시 지금 한 2% 정도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고 에코프로도 상승폭을 지금 다 반납을 좀 해버리고 마이너스 1%대 약세 구간이에요. 이제 전기차 종목들 특히 우리나라는 배터리 셀 관련된 종목들의 지수 영향력이 워낙 좀 크기 때문에 일단 오늘 우리 국내 증시도 상승폭은 이제 조금 제한적입니다만 이런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업종에서는 특히 뭐 오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어제 하락 이후에 아주 빠르게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이 일단은 가격 만회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게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키워드 삼성전자 키워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확정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각 부문별로 이제 실적 발표가 좀 됐거든요. 네네. 디스플레이가 거의 2조 원 가까이 이제 실적이었고 하만이 영업이익이 올해 연간 기준으로 거의 1조 원 가까이 이제 나온다. 뭐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더라고요. 네. 전장 쪽 이제 하만의 이제 호실적이 삼성전자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제 기여가 됐고 반도체 쪽은 여전히 적자지만 이제 낸드 쪽 계속해서 감산한다는 얘기를 이제 어저께 강조를 좀 했고 낸드 감산을 하면서 매월 이제 디램 가격을 20%씩 인상을 하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세웠다라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발표를 했고 특히 내년에 HBM이 중요하잖아요. HBM 생산량을 2.5배까지 이제 늘리겠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다행히 오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그나마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하는 이제 촉매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 키워드가 바로 이제 두산 로보틱스. 어제 제가 이제 오후장에 네. 이제 종목 업다운 이제 그 방송 출연해가지고 네. 두산 로보틱스 이제 강력 업 의견을 좀 드렸거든요. 방금 전에 뭐 노광익 매니저께서도 하늘이 주신 종목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제 로봇 산업들이 로봇 기업들이 전방 시장 투자 확대에 따른 기대감, 시장 성장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이제 충분히 또 반영될 수 있을 만큼 주가는 많이 빠졌는데 투자라든지 앞으로 이제 미래 방향성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두산 로보틱스는 상장 이후에 주가가 크게 밀렸었다가 오늘 또 다시 한번 11%대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오늘은 두산 로보틱스보다 더 세게 올라가는 기업이 있어요. 바로 이제 로보티즈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모빌리티 혁신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로보티즈가
25% 정도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2달 동안에 빠졌던 걸 지금 하루 만에 지금 만회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누누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강조를 좀 드리지만 지금은 시장이 너무 힘들잖아요. 당장이라도 그냥 내가 본전 계좌를 누군가가 선물해주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주식시장을 좀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들 갖고 계실 텐데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시고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했을 때 시장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이 어디인지를 지금 반드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로봇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AI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계속 포트에 편입을 좀 해 놓으셔야 진짜 시장이 제대로 된 이제 반등 흐름이 진행이 됐을 때 여러분들의 이제 계좌가 지수가 올라가는 것보다 인덱스보다 훨씬 더 빠르게 계좌 손실이 이제 만회될 수 있다라는 걸 오늘 로봇 종목들이 움직이는 걸 보시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오늘 오전장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 남은 오후장 대비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오늘 오후장 레시피 어떻게 세워주셨을까요? 네, 희망 고문을 좀 해드릴게요. 네. 10월 달에 제가 욕도 좀 많이 먹었거든요. 맨날 저점이라 그래가지고 장이 계속 빠지니까 욕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다시 한번 희망 고문을 좀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오후장 한 줄 레시피는 그래도 시장은 굴러간다. 이렇게 한 줄 레시피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월 첫 거래일이잖아요. 어쨌든 11월 첫 거래일 날 지수가 이제 빠지지 않고 반등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고 코스피 지수도 이제 2,300포인트 회복 시도가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도 이제 750포인트 위로 올라서려고 이제 반등 시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월가에서는 긴축 사이클이 지금 종료되고 있고 국채 금리 하락에 이제 배팅하는 이제 채권 딜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사실상 투자 심리가 완전히 지금 바닥을 쳤기 때문에 역설적으로는 주식 시장이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충분하다라는 이제 논리거든요. 남은 11월, 12월 동안에는 지난 9월, 10월 동안에 하락했던 걸 좀 만회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연말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올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남은 2개월 동안 영민한 투자 또 스탁복스 같이 하시면서 끝까지 저희가 이제 손실 났던 거 이제 만회할 수 있는 또 그런 이제 전략적인 부분들 잘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남은 기간 동안 투자 열심히 좀 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돌아설 때 빨리빨리 그 계좌의 손실을 만회해야 또 남은 2달을 또 편안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저희 오후 1시부터 시작하는 스탁벅스 함께 해주시면서 오후장 대비 전략 저희와 함께 잘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원샷 스페셜 종목 2가지를 공개하고 일단 먼저 리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10월 25일에 편입했던 위메이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지금 최근 들어서 바닥을 잡고 좀 올라가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딱 지금 그 포인트 때문에 오늘 리뷰를 좀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은근히 지금 게임주들이 네오위즈도 그렇고 위메이드도 그렇고 스물스물 그냥 기관 외국인들이 소리 소문 없이 이제 반마요? 저가권에서 이제 매수를 좀 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흔들려도 이제 주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우상향 패턴이 이제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위메이드도 지난 이제 10월 25일 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목표가 이제 43,000원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현재 한 6, 7% 정도 이제 수익 나 있습니다만 43,000원에서 45,000원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비트코인의 이제 가격 회복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 시장의 이제 회복이 어쨌든 게임주들한테는 반전의 이제 모멘텀을 좀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또 게임주 하나 더 준비를 해왔거든요.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위메이드 후속주까지 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종목 더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0월 25일에 편입했던 STI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반도체 종목들이 좀 일제히 하락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걱정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도 이 종목은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STI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전기차 관련주하고 반도체 관련주를 딱 비교를 해보시면 지금 시장에 가장 좀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주도 섹터가 어디인지가 명확하게 이제 보이는 거죠. 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 우당탕 막 쏟아지면서 지수 하락이 이제 주범이었는데 오늘도 못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어저께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해가지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오늘 보시면은 지금 STI도 7%나 반등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어제 빠졌던 것보다 지금 더 올라가고 있고요. 최근에 말씀드렸던 이제 제우스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밀렸다가 오늘 거의 10%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후공종 쪽에서 이제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투산테스나 같은 종목들도 상당히 강하게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어쨌든 반도체 쪽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노이즈가 좀 생기고 시장 충격 때문에 이제 빠질 수는 있어도 항상 조정이 좀 들어올 때마다 제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혹은 비중 확대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업황이 이제 개선되고 있고 삼성전자도 이제 4분기 내년 1분기 지나고 나면 반도체 쪽에서 이제 흑자 전환이 이제 예상이 좀 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반도체 업황은 내년을 바라보고 가는 거라서 소부장 종목들은 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고 그 중에서도 후공정 관련된 기업이나 또 HBM 관련된 종목들에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리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원샷 스페셜 종목 두 가지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게임주 후속주, 위메이드 후속주를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게임주를 좀 준비를 해왔고요. 가격은 49,700원 현재가로 데브시스터즈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쿠키런 뭐 하면 다 아시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 데브시스터즈가 그 재작년이었나요? 워낙 이 쿠키런 게임이 이제 흥행을 좀 하다 보니까 쿠키런 킹덤이라는 게임이 완전 네. 다시 초대박이 나가지고 그 당시에 직원을 엄청나게 높은 연봉을 주고 막 대규모로 채용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비용 측면에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게임이 연이어서 또 다른 게임이 또 흥행하고 이러면 몰라도 사람 많이 뽑아놨는데 작년 그리고 올해 상반기 내내 게임 업종 자체가 워낙 좀 침체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인건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계속 이제 이익이 좀 줄어들고 적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지금 3분기도 실적을 보면 썩 좋지 않거든요. 매출액이 이제 371억 원에 영업이익이 무려 이제 152억 원 적자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적자가 난 기업을 제가 왜 소개해드리냐면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할 때 여러분들 실적 시즌에 맨날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 어떤 기업은 적자 발표를 했는데도 주가가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어떤 기업은 실적이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잘 나왔다.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러는데 오히려 실적 발표하고 나면 주가가 이제 빠지는 경우들 많이 보셨잖아요. 네. 항상 이 실적이라는 건 후행지표이기도 하고 지금 실적 발표한 것보다 앞으로 이제 실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번 3분기 때 이제 적자가 났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최악의 이제 구간이고 마지막 적자 이후에 실적 흑자 전환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형성되기 시작하면 오히려 주가는 먼저 이제 반등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게임 업종이 아마 저는 대부분 다 이런 식의 이제 논리로 위메이드라든지 뭐 네오이즈라든지 데브시스터즈 같은 종목들이 지금 벌써부터 이제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021년에 쿠키런 킹덤이 그냥 전대미문에 흥행을 좀 기록을 하면서 인력을 이제 2배 이상 충원을 했고요. 이게 일시적으로는 비용 부담이 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글로벌 또 개발사, 제작사로 이제 발돋움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들을 이제 많이 확충하고 또 새로운 흥행 게임들을 또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그게 어찌 보면은 또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력 확충에 대한 부분들은 악재는 이미 이제 실적을 통해서 다 반영이 좀 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4분기 때 이제 기대해 볼 만한 게 있어요. 그 이제 쿠키런 킹덤이라는 이 흥행을 했던 게임이 드디어 이제 중국 본토에 상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데브시스터즈가 이 쿠키런 킹덤을 가지고 중국에 이제 외자 판호를 이미 발급을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4분기에 중국 본토에 이제 론칭을 해가지고 공격적인 이제 마케팅을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흥행을 한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이제 글로벌리한 성공이 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쿠키런 킹덤의 이제 중국 시장 진출이 가장 좀 중요한 모멘텀이고요. 내년까지 이제 마녀의 성이라든지 모험의 탑이라든지 새로운 이제 신작 게임들 출시가 이제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을 좀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격 전략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6만 원 정도 이제 잡아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 가격은 43,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남은 하반기 게임주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데브시스터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목도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오늘 뭐 다들 로봇주를 제가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시겠지만 네. 예상과 달리 저는 오늘 차량용 반도체 종목을 하나 준비를 해왔어요. 네. 36,000원 현재가로 칩스앤미디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온세미컨덕터가 20% 넘게 이제 급락을 하면서 전기차 시장의 우려가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그대로 옮겨 붙었어요. 네. 우리나라도 어제 넥스트 칩이 15% 급락했고 퓨런티어 같은 종목이 16% 급락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넥스트 칩 움직이는 걸 보시면은 어저께 이제 하락했던 걸 빠르게 좀 만회를 좀 해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어제 빠졌던 게 다 올라오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넥스트 칩도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 정도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면서 어제 이제 급락을 딛고 가격 만회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왜 제가 오늘 칩스앤미디어라는 종목을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냐면 내용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칩스앤미디어는 비디오 IP 이제 전문으로 이제 개발하는 기업이고
그리고 마일스톤 이제 로열티 라이센스 아웃한 이 IP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이제 로열티 수입이 이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올해 내내 이제 흑자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반기 동안에 매출액 133억에 영업이익이 35억 원. 이것도 매우 좋은 실적이었는데 지금 3분기 때 실적 발표한 거를 보면은 매출액이 7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무려 20억이나 나왔단 말이에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30% 가까운 이제 실적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럼 결국은 칩셋 미디어는 여러 이제 비디오 IP들 이 라이센스 아웃 한 걸 가지고 지금 로열티 매출이 계속 인식되는 구조기 때문에 향후에 실적 성장세가 더 두드러질 수 있는 가능성. 지금 시스템 온 칩에 대한 매출들도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또 이 칩셋 미디어가 주목을 좀 받았던 이유는 NPU 칩을 이제 개발했다는 것 때문이잖아요. 어찌 보면 이게 뭐 아직까지 검증은 안 됐습니다만 엔비디아의 이제 성능보다 훨씬 더 엔비디아의 GPU보다도 성능이 훨씬 더 좋은 NPU 칩을 이제 개발했다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또 칩셋 미디어가 좀 강하게 좀 움직였거든요. 제가 오늘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좀 익히 알만한 내용들인데 제가 왜 차량용 반도체 기업에 주목을 하냐면 네. 전기차 업황이 지금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면 결국 앞으로 우리가 전기차를 안 탈 건 아니거든요. 속도의 문제지 제가 방향성의 문제는 결코 아니다. 2030년이 되면 어쨌든 내연기관 차들은 사라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면 결국 전기차의 경쟁력을 어디서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셀 기업들도 3원계 배터리,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만 고집하다가 지금 LFP 상용화에 대한 얘기들 이번 실적 발표하고 나서 모든 배터리셀 기업들이 다 LFP 2025년에 양산한다, 뭐 2026년에 양산한다. 결국은 값싼 배터리를 만들어야 전기차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그럼 비슷하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전기차를 선택하는 기준은 뭐가 될까? 결국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라든지 자율주행과 관련된 솔루션 기능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가장 좀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이 바로 칩셋 미디어나 넥스트칩 같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전기차 시장 성장 정체와는 상관없이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가로 편입하도록 하고요. 1차 목표 가격은 4만 원, 손절 가격은 3만 1,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원시 스페셜 종목은 차량 반도체 종목으로 칩셋 미디어를 오늘 편입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확인해 보시고요. 오후장 흐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달달한 오후장 레시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